solo eres tú a quien amo. Hay más estrellas que tú, hay más flores que tú, hay más peces que tú, pero solo eres tú a quien amo. No por las estrellas de tus ojos, no por las rosas de tus labios, no por los peces de tu cintura, pero solo eres tú a quien amo. Conocí el cielo, conocí la tierra, conocí el mar, pero después de conocerte vi cómo todo el universo cabe solamente en el corazón de una caracola. Cuando hablo de la belleza, no hablo más que de ti. Cuando hablo de amor, no hablo más que de ti. Cuando hablo de mí, no hablo más que de ti. 네. 도쿄 대어 요즘 사람들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영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시인이자 화가이신 이영 선생님 네,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너무 교수님. 멋있어요. 교수님 시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이죠. 예. 니카라구아 예. 시의 날 60명 관중을 감동시켰던 조이십니다. 스페인어를 못 알아듣으니까 감동을 안 하는구만. 아니, 그래도. 원래 3월 21일이 세계 시인 날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행사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 그 중에서 이 사랑의 시거든요. 예. 너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인데. 한국말 아니라도 저는 다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 다행이야. 감정이 그냥 네. 그러니까. 아유, 교수님. 예. 교수님, 시인의 날, 3월 21일 시인의 날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교수님 이제 보면 스페인 왕립 한림은 종신위원이시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 고대 교수가 아니라,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스페인 왕립 한림은 예. 종신위원이신데. 이 화면 나오는 게, 예. 세계 시인대회 미하이에메니스 그 세계 시인상 받는 장면이에요. 2016년에. 트로피 멋있죠? 예, 예. 네. 루마니아 크라이오바라는 시에서 받았는데 회장 유럽 한림원 회장이 예. 어때요? 큰 거죠. 이제 노벨상만 빼놓고는 다 받았어요. 아니, 지금 사실 맞는 게 또 보니까 2019년도에 스페인에서 그때 낭독회 때 어때요? 루마니아 여류 시인 이쁘죠? 이쁘네요, 진짜. 내 시 통역했던 그런 시. 저 사람 한국어로 하는 건 아니죠? 한국어로 아니죠. 스페인어로 내가 하고 루마니아어로 통역을 합니다. 그때도 그 인기 많이 얻었어요. 왜냐, 내가 약간 쇼맨십이 있어서. 낭독이. 그래서. 오신 손님들만 해도.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낭독.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게 한국말이네. 안양시민. 안양시민회관이네. 예. 아유, 여기 보니까 교수님 시선이 관객을 봐야 되는데 옆에 너무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야. 근데 내 시집도 번역했거든요. 루마니아 말로. 시인이. 그런데 한국에도 오시네. 오셨겠네. 한국에는 안 왔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나를 조금 좋아하긴 좋아했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뭐 교수님이지만 텔레비전 나오는 교수님이지만 덧붙여서 또 시인이고 소설도 쓰시고 그러시잖아요. 소설은 안 썼습니다. 근데 평론을 많이 썼죠. 평론 많이 에세이를 쓰고. 예, 에세이 많이 쓰고. 그래서 시인이시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장이 좁아가지고 활동이 조금 뭐 그랬을지 모르는데 외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휘젓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서 시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시 활동을 하고 하는 차이는 서양에서는 시를 느끼면서 적으면 바로 중간에도 박수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 낭독하면은 음악을 깔아야지. 그러면 뭔 말인지 잘 안 들려요, 사실은. 나 그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낭독을 하면은 끝날 때 박수 치는 거. 그건 많이 쳐요. 그건 너무나 관료적이고 형식적이다. 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 완전히 이 서양에서 할 때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근본 차이입니다. 좋아가지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야, 언제 끝나니? 이렇게 치는.
아니, 아까 내가 박 PD가 평소 같으면 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뒤에 음악을 싹 깔았을 텐데 네. 안 까는 게 벌써 음악 안 깔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것 같아요. 음악을 깔면 굉장히 낮게 깔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씹히지 않게 잘 못 알아듣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시를 즐기는 것보다는 시의 형식과 거기 가서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예, 분위기. 그러고 또 시인들도 또 책을 읽잖아요. 잘 못 읽어요, 어쩔 때 보면. 네. 그런 면에서는 낭독회가 참 재미없는 걸, 나도 시인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동교태 9개월 동안의 장장의 거의 종강의 날입니다. 네. 테마가 아니, 그거 전에, 아까 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전 뭐 좋다는 표현을 하면 또 교수님 또 이 기가 더 올라가실까봐 안 했는데, 그런 분위기의 시가 또 쓴 게 많다고 해서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예. 낭송해 줄 수 있으세요? 나비야, 네 날개를 의할까. 그리고 또 이왕 드리는 김에 하나 부탁할 거는 뭐냐 하면은 끝난 다음에 이 시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국말로 또 쓴 시가 있다면서요. 그걸 끝나면서 좀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그래. 오늘은 세계 시인의 날을 한국에서 시인 교수님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동교태도 이제 다 대단의 막을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요것도 안 깔겠습니다. 그럼 제목만 알고 갑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느낌이. 네. 나비야, 내 날개를 의할까. 제목이. 뭐 그런 겁니다. Oh bella, la mitad de tu cuerpo es el agua, el resto la roca, un arrecife que rehúsa mi acercamiento, un naufragio que me llama irresistiblemente, con sus cantos mil, con sus sonrisas mil. ¿Y qué hago yo, marinero, marinero? ¿Qué hago yo con estas sirenas innumerables? Amar a la mar, en la mar me convierto. Y mi amor es tanto que toda la mar es ya espuma. Marinero, marinero, ¿qué hago yo con tantos azares del agua? ¿Qué hago yo con tantos labios? ¿Qué hago yo con tantos pétalos? Mariposa, mariposa, ¿qué hago yo con tanta miel? Marinero, ¿qué hago yo con tantas muertes? 그 어떤 면에서는 다 사랑을 십니다. 예. 하여튼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건 빨리 끝나는 박수가 아니라, 다음에 끝날 때 같은 영감으로 한국어로 쓴 시를 다시 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친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 하나, 이제, 이거 또,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말 못할까봐, 정말 집에 가서 두고두고 후회될까봐 얘기인데, 정말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시인들 신앙송에 가면 이거 보면서 하거든요. 이게 참 안 와닿아요. 근데 교수님, 안 보면서 쫙 하니까, 그나마 또 이렇게 와닿아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청중에 집중을 해야 예의 아니겠습니까? 낭독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 읽느라고 청중이 보고 생각이 없다고 그럴 때 어떻게 청중에게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정이. 그런 면에서 나도 우리 제자들, 시 제자들한테 절대로 잊지 마라. 네 시니까 외워가지고 그리고 호소하듯이 트로트 부르는 거 안 봤어요? 호소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감동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자세로. 근데 글자를 또 잘 못 읽어요. 어이, 나 저 돋보기 좀 줘.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 아니, 하여튼 맞는 말씀인데, 아까 쓴 스페인어잖아요. 우리가 다, 안 빠뜨리고 다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스페인은 모르니까. 제가 차근차근 다 봤는데요. 대충 발음은 대충 알겠더라고요. 교수가 교수 아니라고 할까봐 테스트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자, 오늘 교수님. 자, 동교태가 시를 지금 교수님이 앞에서 낭송해 주신 시처럼 시가 없는 사회는
결국 우울증과 또 그다음에 자살. 막 그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는 사람이 많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살한다고 그랬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느낀 것은 이 미스터 트롯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과 많이 벗어난 걸 봐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 그럼 많이 웃어요. 그럼 근데 미스터 트롯이나 유행가보다는 시에 감동을 해야 오래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유행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상적이거든요. 예. 감상적인 것은 감정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권고하지는 않는 겁니다. 예. 더러는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고전이라든가 아니면 시라든가 하는 것은 아무리 읽어도 빠져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를 더 권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스터 트롯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를 읽고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다고 한다면 몸에 굉장히 약이 됩니다. 슬플 때. 요즘 진달래도 많이 피었으니까. 김소월의 진달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이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이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이다. 좋잖아요? 이렇게 시를 외고 있어야 마음이 가다듬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시를 외고 읽고 특히 외고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도 이 시 때문에 그 시를 뭐 우울증이 오고 뭐 이런 그런 계기가 있다고 엄청 이제 돈키호테가 끝나는데 그동안 이제 장장 9개월 동안 여러분의 그 수가 별로 많지는 않은 것처럼 어디 보면 10만 명씩 보대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는 우리는 뭐 한 100명, 200명 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대로 그 인멘사 미노리아라고 그럽니다. 광활한 소수. 여러분들은 사실 엘리트들입니다. 그거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나는 뭐 박사학위 이쪽 강의에서 돈키호테를 강의를 했는데 9개월 동안 일반인을 통해서 강의한 건 이게 처음이고 또 마지막일 겁니다. 별로 해서 조금 맨날 정치계에서 싸움만 많이 하고 시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도 코로나 우울증까지 그런 마음도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지켜봐줘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돈키호테는 시를 읽고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르기사라는 이제 동네 사람이에요. 기사 모습을 하고 결투를 신청하는 방법이 내가 모시는 귀부인이 돈키호테 둘시네아보다 훨씬 이쁘다. 이것이 결투 신청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결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의 결투입니다. 그런 기사가 귀부인 없는, 예를 들면 돈키호테, 둘시네아 없는 돈키호테는 있을 수 없어요. 물러설 수 없죠. 그렇게 결투에 붙는 겁니다. 사실은 말도 노소했고 로시나 때도 돈키호테도 이미 이제 세르반테스 나이면 68, 9세입니다. 그 당시로 요즘 나이로 한 20년은 더 사니까 요즘 나이면 한 8, 90 됐다고 봐야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저요. 그래서 죽이라고 이 창을 대니까는 그냥 죽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긴 다른 기사가 그럽니다. 둘시네아가 내 귀부인보다 더 이쁘다는 것은 인정해 주마. 왜냐하면 지면은 둘시네아가 이쁘지 않다는 게 돼요. 결투의 원칙은 이건 게르만법인데요. 이기는 자가 옳은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둘시네아가 졌으니까 안 이쁘다는 것이죠. 돈키호테 그런다. 내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창을 찔러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그 문제는 놓고 아까 승자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잖냐.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것이 돈키호테가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움을 위하여 돌시나를 위하여 싸웠고 다른 말로 하면 돈키호테는 그랬잖아요. 시는 나이 여린 소녀라고 그랬죠. 돈키호테의 시는 둘시네아였습니다. 둘시네아가 아름답던 걸 지키지 못한 것은
동교태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교태는 실을 잃고 고향에 와서 무슨 기사짓은 바보 같은 짓이었고 미친 짓이었다고 반성하고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니까 유산도 많이 받은 산초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박마루에 가서 울면서 나으리 어느 기사나 거인이 죽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는 것은 우울증으로 죽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거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기사 날이 빨리 일어나서요. 혹시 저기 어디 숲에 그렇게 원하시는 둘시네아 공주가 마법이 풀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답 하나 없이 동교태는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시를 잃으면 아름다움을 섬기는 마음을 잃으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동교태는 서서히 자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모든 희망과 삶에 대한 보람을 다 잃고 스스로 서서히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죽을 때 조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그 일에 맡았던 동네 학사 산송카라스코라는 사람이 다르기사를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이겨서 끌어왔거든요. 고향으로 자랑스럽게 묘비명을 멋지게 씁니다. 자기는 멋지다고. 그게 뭐냐면 동교태는 미쳐서 살았고 정신이 들어서 죽었다. 묘한 소리. 자기 맞죠? 자기 공덕 때문에. 그 말을 새겨보면 위를 놓고 모rir cuerdo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금언이 들어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미쳐서 사는 것이고 정신 똑똑하면 죽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죽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정신 똑똑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미쳐서 예술과 사랑에 미쳐서 사는 것이 세상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는 것이 바로 그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동교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머리가 약삭 빠른 사람이 많은 국토위원회에 있으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버리겠다거나 아니면 또 요즘 선거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은 정치를 너무 좋아합니다. 소설이나 시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맞아.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우울증으로 몰아서 정말 세상 살맛나게 만들지는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별로 인기는 없었지만 여러분은 선전하고 남한테 이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아. 가끔 시도 읽고 가끔 소설도 보면서 내 삶의 그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또 하나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젊음을 다시 일구는 그런 것을 우리는 동교태에서 배웠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동교태가 둘시네를 통해서 일반 농군들의 일과 삶과 그 가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정의를 좀, 정의가 어떤 것인가를 자꾸. 늘 동교태는 그런 소리를 했죠. 이 무쇠와 돈 시대에 황금 시대를 되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투쟁하러 나온다, 기사. 근데 그 황금 시대가 뭐냐면은 원시 공산사회 비슷한 것이었어요. 이건 내 것이 없는 모두가 나눠 먹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형제처럼, 친구처럼, 아니면 가족처럼 웃고 화해하면서 살던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유재생들, 니건 내 것이 생기고, 그 당시 스페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골드러시죠. 금캐러 그냥 중남미를 다 누비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한, 아니면 불평등이 엄청 많았던 시대. 그래서 동교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를 만드는 좌파, 우파의 이상향을 다 대변하는 것이 황금색입니다. 우파로 말해서는 루소가 말하는 자연중심적 사회? 루소는 민주주의 사고니까 바로
동교태가 말하는 황금시대입니다. 네가 내도 없이. 아니면 칼 막스가 그건 좀 뒤지만, 그러나 가장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천국이 뭡니까? 너도 나도 아무것도 네가 내 없이 모두가 나눠 먹고 사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노, 모두 다 하루 세 끼 먹으니까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의 이상이었어요. 그 황금세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아버지가 바로 세르반테스였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숭배, 거의 무정부주의에 가까울 만큼 자유했던 사람이에요. 죄수들을 풀어주면서 하늘이 자유롭게 태어나게 한 창생을 얽어매고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다. 하늘이 잘못했으면 벌을 주게 하라. 네가 데려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일시키고 하지 말라.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엄청난 자유주의였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얘기했고, 또 우리한테 이 얘기했죠. 미투 잘못은 여자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는 그런 것이 잘못이라면, 권위를 이용해서 마음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자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그걸 가장 역설한 사람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을 그러니까 흔들지 아니하고 잡지 아니하고 손부터 들어가느냐고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또 반성하네. 또 반성. 어려워집니다. 알았어요. 자, 하여튼 현실의 어떤 부조리를 거인과의 대결, 그 다음에 풍차와의 대결, 이게 어떻게 보면 또라이 같은. 싸웠던 그 마술사들이 네. 현실의 적들입니다. 예.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세요. 예. 풍차가 와가지고 때리자. 풍차는 문명의 이익입니다. 예. 자연을 다 없애고 문명의 이익이가 우리는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석유 때문에 이제 오염돼서 난리 났잖아요. 코로나까지. 예. 바로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죠. 예. 그것이 원래냐면 마법사가 책임이 신의를 다 가지고 구름에 도망가다가 풍차로 둔갑해서 붙는 거거든요. 네. 그 상징적 의미로는 문화와 예술을 무시하고 문명의 이익만을 쫓는 거니까 그게 거인으로서 도전하는 거예요. 또 정치적 권력에 대한 도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거인. 섬의 통치자가 되어서 거인을 죽인다. 그것은 거인이란 것은 바로 권력. 지금 이제 미얀마가 바로 그겁니다. 군대 권력이 와가지고는 그 거인이죠, 그게. 네.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그걸 잡겠다고 지금 나선 게 돈키호테예요. 어떤 면에서는 현실이 시의 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마법사로 생각했고 그것을 처부시기 위해서 그 거인을, 권력은 또 거인이죠. 처부시기 위해서 돈키호테가 직접 나섰던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문모한 이상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문모한을 빼주십시오. 삶의 진실을 산다는 게 진실을 살리기 위해서 뛰었던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상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돈키호테는 미치광이 아니었어요. 동네 그 이웃 사람 가지고 만뚜와 백장님 오면서 그 이상적인 그 기사수설이 이야기를 부를 때 나는 만뚜와 백장도 아니고 자네 옆집에 사는 그 착한 영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자네는 돈키호테도 아니고 원래 끼아나 영감 아닌가? 그 뒤에 대답이 요새끼엔 소리. 나도 내가 누군 줄 아네. 이 새끼 puedo ser más que 12 pares de Francia. 근데 또 하나 아는 건 말이야. 세계 위대한 영웅과 기사보다도 12기사보다도 더욱 훌륭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네. 돈키호테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상으로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영웅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자기 자화자찬입니다만 돈키호테가 꼭 필요했던
훌륭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평화롭고 나누어 먹고 사는 사회를 위해서 뛰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고 정치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그런 이상을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돈키호테였어요. 그래서 맹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맹목적이라고 돈키호테를 비웃는 만큼 여러분 스스로는 비하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자, 교수님. 네. 저 아까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그 3월 21일이 세계 시인의 날이니까 네, 그렇죠. 교수님이 앞에서 스페인 시를 그 낭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전혀 몰라서 제목은 전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게 그거 비슷한 겁니까? 영감을 얻어서 일단 자, 그럼 낭독해 드리죠. 예. 너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늘의 별들은 너보다 많아. 땅의 꽃들은 너보다 많아. 물의 물고기는 너보다 많아. 하지만 너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눈에 그 많은 별들 때문만 아니야. 내 입술에 그 장미 꽃잎파리 때문만 아니야. 네 허리에 그 많은 물고기 때문만 아니야. 하지만 너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늘을 보았지. 땅을 보았어. 바다를 가보았지. 하지만 너를 알고부터 난 온 우주가 소라의 작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 이제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으면 난 네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난 네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난 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어떻습니까? 네. 앵콜 그러면 안 돼. 아, 들을 때마다 진짜. 괜찮죠? 네. 아니, 저기 이 선생님도 시인이시니까 자작시 한번. 아니요. 저는 네? 오늘 저는요 3월 21일이 시의 날인데 오늘 교수님의 시 낭송에 너무 도취돼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또 돈키호테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결정적인 게 제가 둘시네아가 정말 시와 예술의 상징이라는 거를 진짜 하나 딱 깨닫고 갑니다. 특히나. 네, 그렇죠. 너무- 사랑의 너무 멋있습니다. 시를 낭독하고 또 원래 좋아하지만은 낭독에 가장 좋고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제의 개인적인 사랑을 통하여 신에 이르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마음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의 그 약간 에로틱하지만 그 읽었던 두 번째 시는 네. 한국말로 너는이라는 아, 예. 그 시로서 재창작한 겁니다. 이것도 재창작하신 거니까 한번 낭송해 그렇죠. 주시죠. 예. 들어보시면 이걸 끝내겠습니다. 예. 네. 예. 너는 무슨 하늘로 별인 가슴이기에 나를 이토록 가득 채우는가? 너는 무슨 이슬로 빚은 술이기에 나를 이토록 취하게 하는가? 너는 무슨 숨결로 짠 고요이기에 안으로 파고드는가? 너는 오는가? 가는가? 너는 무슨 꿈결로 온 나비이기에 붙잡아도 날아갈 것 같은가? 너는 어느 먼 바다 인어공주의 노래이기에 나는 이토록 내 속에 침몰하고 싶은가? 네, 미영태 교수와 함께한 돈키호테와 요즘 사람들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